저는 귀신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귀신이 아니라 늘 똑같은 한 귀신만요. 처음 본 건 중학교 2학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 좁은 골목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몰골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여자의 얼굴은 반 이상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울퉁불퉁하게 녹아내린 듯했고 곳곳에는 벌겋게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마치 칠갑한 듯한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로 코끝에는 썩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숨을 쉴수록 점점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뒤틀린 목을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위로 올렸습니다.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고 녹아내린 얼굴 때문에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죠.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까맣게 텅 빈 눈구멍에서 뭔가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 불빛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죠. 쓸리는 소리와 함께 젖은 천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면서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편의점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니 그 여자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다행히 알바하던 오빠가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해서 헛것 본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외롭고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매번 그 자리 같은 모습으로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모습이 이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 여자가 제 시선을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했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귀신이 저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 여자가 언제나처럼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걸음 더 앞쪽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얼음보다도 더 차가웠죠. 마치 뼈속까지 얼려버리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손목에 닿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도망가니?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목을 잡은 손의 힘이 점점 더 세졌습니다. 손톱이 제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작 아픔보다는 그 차가움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이 사라졌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죠. 집으로 뛰어가는 동안 계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깨를 짚었어요. 갑자기 무거운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을 때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그 손이 거기 있었어요. 마치 저를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울면서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약과 위로뿐이었습니다. 네가 기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로 그 여자가 골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학교 복도 끝에서, 심지어는 제 방 창문 너머에서도 몇 달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밤마다 그 골목길을 지나던 기억, 그 차가운 손길, 그 쉰 목소리의 속삭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가까이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죠. 평온한 나날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날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밤에 잠들 때도 편안했죠.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쓰러지듯 잠들었죠. 책상에 엎드린 채로 깊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생전 처음 가위라는 걸 눌리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몸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된 것처럼 팔도 다리도 고개도 돌릴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버티려 했지만 그럴수록 공포는 커져만 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위 눌리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깰 수 있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엄지손가락에만 집중하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했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깰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눈을 굴려 손가락 쪽을 내려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버린 손으로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더 무서웠던 건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까맣게 텅 빈 눈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찢어진 입술을 천천히 위로 올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함께야. 그 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더 큰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더 꽉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썩은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참으려 해도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는 호흡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이 제 귀 바로 옆에 다다랐을 때 이젠 혼자가 아니야.
그 속삭임과 함께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위가 풀린 거였어요. 저는 즉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하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과 웃음소리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까맣게 텅 빈 눈구멍에서 흘러내리던 검은 액체, 그리고 그 속에서 번뜩이던 뭔가 살아있는 듯한 빛.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처음에는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날카롭고 쇳소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로 하나가 되자. 그 목소리와 함께 갑자기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마치 목을 누군가 조르는 것처럼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들었는데 어느새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누가 옮겨준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마치 정말로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요.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의 자국도 보여드렸어요. 그제야 부모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병원을 가봐야 하나? 하지만 결국 저를 용하다는 무당에게 데려가셨죠. 그 무당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무당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어머, 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는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 붙어 다니던 게 드디어 내 몸에 들어오려고 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무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붙어 있는 게 보통 귀신이 아니야. 이건 한이 너무 깊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이 아이한테? 무당은 저를 둘러보며 중얼중얼 뭔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무당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 너한테서 떨어지기 싫어하는구나.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어머나 거의 3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을 하지. 무당은 서둘러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제단에 음식을 차리고 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의식이 진행될수록 방 안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식의 마지막에 무당이 제게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빨간 천에 쌓인 작은 부적이었어요.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무당은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더 강해져서 올 거야. 그 자리에서 부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적을 받은 그날부터 주변의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무겁던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도 밤에 잠을 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정말로 평온한 나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깰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적이 아직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가끔씩 잠들기 전이면 손목에 스치는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적의 효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살갗을 스치는 것 같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그럴 때면 아직도 그녀가 곁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봐도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느껴집니다. 방 한구석 어디선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끔은 아주 희미하게 그 쉰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부적을 꽉 쥐고 있으면 그 느낌이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치 잠시 숨어 있다가 제가 방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손길, 그 웃음소리, 그 몰골. 때로는 꿈에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부적도 소용없어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예전처럼 저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꿈에서 깰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만져보면 여전히 그 차가운 느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당할머니는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단지 멀어졌을 뿐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걸. 마치 제 그림자처럼 항상 제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골목길을 지나며 누군가 뒤를 따르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립니다. 예전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흐린 그림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이 있는 한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어요. 만약 언젠가 이 부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만약 무당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가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다시는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